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엄 사태 관련 뉴스 속보를 중심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 표결은 예정대로 내일 오후 5시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탄핵 찬성, 반대, 표결 참여 여부까지 여당 안에선 개파 간 이견이 나오고 갈등도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먼저 안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조금 전 보고됐습니다.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민 주권주의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은 내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두 번째 긴급 현안 질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군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도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됐지만 그 자체도 절차적 흔결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가 통제돼 여당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내란 동조라는 야당의 주장은 허위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최대 관심은 지난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의 움직임인데요. 이탈표 규모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친한계뿐 아니라 친윤계에서도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막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야당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 아래 여당에서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길 수 있는데요. 안철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탄핵 찬성을 공개 선언한 의원은 지금까지 7명입니다. 탄핵 찬반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더 많은 만큼 이탈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해왔던 당 지도부 안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 담화 이후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까지 소집됐는데요.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어제 담화로 본인의 임기를 당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깨버린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 대표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윤석열 의원은 SNS에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느냐며 성급한 결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며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표결 참석과 탄핵 찬반 당론 여부는 내일 오전 열릴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방침인데 잠시 뒤엔 권 원내대표가 간담회도 자청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은 탄핵 소추안 통과를 위해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탄핵 표결이 다가올수록 여당을 겨냥한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선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고 질타하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건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아닌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민주당도 시시각각 변하는 여당의 이탈 표심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순 없다면서도 여당 안에서 잇따라 탄핵 찬성 선언이 나오는 상황을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담화 이후로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더 늘어날 거로 본다며 두 자릿수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탄핵 찬성표 하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마무리돼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계엄 당시에 체포 시도 명단에 주요 정치인들 외에 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의 주장이 나온 건데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조사에서 직접 진술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현직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를 전제로 15명가량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앞서 알려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도 현직 판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판사까지 추적 명단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인데요.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 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조 청장 측은 낯선 이름이라 누구인지 되묻자 여 사령관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명확히 대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단은 조 청장 진술조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난입에 이어 현직 판사 체포 시도까지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진술로만 확인하고 있어 김 판사가 명단에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혜진 기자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에서 지금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린 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원내대표로서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비상상황에 있어 당과 나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분에 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에 대해서는 내일 우총에서 108명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여야 합니다. 지금은 국정마비 상황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수사기관들은 과열된 수사 경쟁과 체포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회는 총리와 강조들을 탄핵하거나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정 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내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원내대표로서 제가 짊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관한 표결 역시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아니면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입니다. 내일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수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고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국수본에 고발하고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또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과 청문회를 남발하면서 사람을 겁박했던 전형적인 수법을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12월 11일 언론 단독 보도로 전일, 즉 10일이죠. 추경호 전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고 하였는데 정작 추경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런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직접 통보도 아니고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편을 전달받은 게 없고 이메일로 받았다고 합니다.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폭거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하셨었는데 이번 비상계엄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헌 여부는 대통령 헌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음 질문 받습니다. 대통령 아까 전에 그 6개 법안 말씀 주시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를 요청하셨는데 현재 대통령의 이런 권한이 살아있다고 좀 보시는지 알고 싶고요. 앞서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양해한다라는 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저쪽. 아니, 아까 질문 한 번 하셨으니까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시죠. 대표께서 탄핵 못 막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발언이 있던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발언을 사석에서 그쪽에서 나와 같이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언론 보도를 보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대답한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비상계엄
그럼? 탄핵이 탄핵 비상기업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탄핵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 비상기업의 뭐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형사법적인 으로 뭐가 잘못이고 어떤 것이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탄핵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또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탄핵을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탄핵을 하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라든가 이 헌정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우리 당은 어쨌든 간에 의원들의 총리를 모아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총회에서 탄핵 한반 결정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로 결정하게 되나요? 투표를 하게 되나요? 뭐 그 상세한 부분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탄핵 반대 강론이 정해되는 거고 들어가서 찬성 표현하는 사람들 생기면 징계하는 쪽으로 검토하실까요?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내일 상황을 본 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께서는 탄핵안 가결을 당론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따로 말씀을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쪽에서 예, 예.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당 지도부가 또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족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탄핵 결과가 무관하게도 어쨌든 사퇴의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탄핵안 찬반 말고 표결 찬성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으로 결정을 모든 것을 다 우측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가서 잠깐 인사만 하고 왔고, 중진회의 끝나고 한 분의 의원님이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질문 사항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G7 퇴진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퇴진 의사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퇴진보다는 탄핵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이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퇴진을 원치 않으시고 탄핵안도 부결이 되면 그러면 저희 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뭐가 있을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결과가 아마 탄핵 결과보다는 더 빨리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언제, 우리 당이 탄핵을 언제 찬성할 것인지 또 거기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총리를 모아서 결정하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사정 변경도 아마 감안돼서 의원들께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론이 결정되고 나서 당론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와서 답변했습니다. 안전 PF에서 내놨던 안들도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건 이미 폐기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거는 한동훈 대표께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되면 중계 찬성만 7명이고 익명의 찬성 뭐 1명 더 있다 이런 식으로 2달 8표 넘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을 정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그래도 내일 정하고 그거는 뭐 이제 당론이 결정되면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뭐 제가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계시는 어떤 뭐 특별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산과 소통을 해야 될 그런 현안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 쪽에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아니면 비판 목소리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하고요? 대통령하고? 네. 우선 공지했다시피 통화한 사실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뭐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거라고 사실상 이런 장담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시각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 군, 언론 등지에서 워낙 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민생 안정,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질문 내일 당론이 탄핵 부결로 이제 정해지면은 그러면 국민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데 10명 중 7명은 이제 이번 사태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고 또 그거를 부결시키는 것도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성숙된 사회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사회 혼란이 막 발생하고 그리고 뭐 민생이 막 무너지고 경제가 이렇게 붕괴되거나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지혜롭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오전에 과방위에서 네, 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듣고 오셨습니다. 내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최종 결정을 할 거다. 또 탄핵은 수사가 아니라서 별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원내대표 취임 뒤 대통령실과 소통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경찰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 특별수사단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와 더 나아가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게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내역 영장을 신청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당시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기존 영장을 다시 집행하거나 새로 발부받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시점은 경찰과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시기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 4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도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긴급 체포된 경찰 조직의 1, 2인자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 청장은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오진 않았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법원 출석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 맞을까요? 윤 대통령이 항명한 사실 있나요?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계엄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만나 관련 내용을 들었던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특히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A4 종이를 찢었다고 말한 부분은 증거인멸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계엄 관련 지시에 3차례 항명했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경찰청장 등의 안전가옥 회동과 관련한 CCTV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청장이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할 때 사용한 보안폰을 확보해 분석하고 서버 위치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위증죄 적용은 힘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의 2번째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원래 오후 5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1시간 앞선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은 5시가 아닌 4시로 앞당겨졌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네, 국회의장의 판단이었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경찰 수사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 사령관과 국군 방첩사령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 이어서 여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오늘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지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영장 실질 심사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어제 여 사령관을 2번째로 불러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비상계엄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을 파견한 건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닷새째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방첩사가 경찰과 함께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인 거죠? 네, 검찰은 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가 경찰 국수본 고위 관계자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첩사가 경찰과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수본도 계엄 사태 당일 밤 11시 반쯤 방첩사 연락을 받고 영등포 경찰서 강협팀 형사 10명 명단을 제공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들이 방첩사와 접촉하진 않았고 질서 유지 활동을 벌였을 뿐 체포조 활동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체포조 운영을 사전에 모의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영등포서장 등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국회에 출석해 많은 증언을 쏟아냈던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곽 사령관은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근 3공수특전 여단장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 공수부대가 투입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김봉식 서울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조지호 청장의 변론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고요. 조금 전에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예정이고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김봉식 서울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했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출석해서 체포 명단 등에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 직후 40여 개 안건을 제거한 데 이어 잇따라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게 언제죠? 네, 어제로 파악됩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등 42건을 제거한 데 이어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한 명의 임기가 오는 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에 의거해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판단 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온 정통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계엄 관련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여당의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 선으로 물러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권한 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국무회의 안건을 제거한 데 이어 어제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이선 후퇴를 번복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인데 내일로 예정된 국회의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안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 각지에서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훈 기자, 오늘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죠? 네, 이번 계엄 사태 이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는 매일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6시부터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퇴진버스 출정식도 열렸는데요. 버스를 타고 나경원, 권영세 등 서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무실을 돌며 퇴거 명령서를 붙이고 내란 공범으로 남겠느냐는 현수막도 부착했습니다. 학생들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전 11시 반 청년단체 33곳과 시민단체 4곳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외쳤습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와 동덕여대에서도 대학생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발표했고요. 또 오후 6시부터는 서울 신촌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모여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총궐기 집회를 엽니다.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기독교 단체 등도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탄핵 촉구 4개 종단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맞불 집회도 열리는데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은 오늘도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내란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다양한 집회가 이어지는 만큼 도로가 통제되거나 정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예고에 없던 담화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에서는 공개 의총에서 당대표와 친윤계 의원들 간의 충돌이 있었죠.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친윤계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요. 조금 전에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했고요. 당내 분열은 하지만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체제 붕괴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종혁, 김재원, 장동혁, 김민전 4명의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을 가결이 돼서 사퇴를 해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역사적인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별다른 결정을 한 적이 없어서 저를 빼고 나머지 4분이 사퇴하면 당연히 비대위로 가겠죠. 지금 탄핵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보고 탄핵 가결될 경우에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유효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네,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 4명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김상일 평론가는 이 당에 대해서 잘 아니까 지금 여당이 친윤계 친한계 갈등이 지금 격화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배경, 가장 큰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배경은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쪽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이 일련의 결정들에 불만을 가지고 그 결정들을 막거나 내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권한을 조금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면 지도부 사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연장 최고위원이 친윤계인데 그게 제가 연장선상이라고 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제 시각에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숙청 작업이 지속적으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뭐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든가 지금 뭐 탄핵에 있어서의 지금 사퇴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하나의 그 일맥상통한 흐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체포 명단에 한동훈 대표도 포함된 것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또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탄핵 표결에 있어서 그 18명, 계엄 해제에 나섰던 18명은 가결에 찬성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식으로 그 체포 명단에 넣을 정도로 보복 심리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오늘 저는 더 충격을 받은 게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까지 법관까지 그 체포 명단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다가 검사를 탄핵한 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당신께서는 아니 1심 판결을 자기 뜻에 맞지 않게 내린 사람을 체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18명 탄핵 계엄 해제에 그 함께한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향후 대통령의 표적 내지는 어떤 보복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겉으로는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한 당론에 따르냐 다시 바꾸느냐 이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친윤들이 어떤 위기감 특히 자기들의 어떤 그 보스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 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지느냐인데 만일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있으면은 지금 2026년 지자체 선거라든가 여기서
예. 한동훈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이 만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이 돼버리면 본인들의 어떤 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한동훈 대표가 당을 지금 상태로는 지금 국민이 어떤 식으로 그 지지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지지를 국민의힘 내부세지만 내부 문제지만 받고 있고 친윤들은 아무래도 비난을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세력을 공고히 해버리면은 친윤들이 상당히 입지가 좁아진다. 이런 면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를 놓고 갑론을박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국민 담화 이야기 전에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좀 듣고 올게요. 박지원 의원, 김경진 전 의원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분당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탄핵은 약 30여 표 이상 차이가 나서 가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내일 탄핵 가결이 되면은 분당의 길로 간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건방진 말로 지금까지 정치 예측을 해서 99% 맞았습니다.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 분당 가능성. 저도 제로예요. 시계 제로? 분당 가능성 제로예요. 아, 분당 가능성 제로. 왜냐면 이게 나가면 다 그냥 3당, 4당이 소멸했던 전례가 워낙 한국 정치 역사상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이제는 그 당 안에서 싸우지 나가는 건 없을 거예요. 네, 김상일 평론가님은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김경진 의원 말이 그래요? 맞을 것 같은 게요. 분당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세요? 네, 저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그래요? 제로는 아니지만 제로에 가깝다. 저렇게 충돌하고 있는데도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양쪽에서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나가? 당신들이 나가야지.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63%의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돼서 정통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나가? 당신들이 나가야지. 그리고 이번 탄핵에 있어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는 우리인데 왜 나가? 그리고 탄핵에 가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인데 이게 가결이 되면 부결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가야지. 왜냐하면 그게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우리가 왜 나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 이럴 것 같고요. 친윤에서는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나가? 이제 새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오랫동안 있었던 터줏대감들인데 우리는 뭐 당신이 뭐라고 이제 새파란 사람이 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래. 당신이 나가야지. 이렇게 사실상의 심리적 내전 상태로 쭉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김경진 의원의 그 논거가 저는 맞다고 보는 게 그 민주당에서 비명 행사라는 말이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 비명, 그때, 친명 갈등이 심했을 때요. 그때 사실은 주류는 친문들이었어요. 숫자적으로 친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못 나갔어요. 못 나간 이유가 뭐냐? 나가서 성공한 정당이 없다라는 게 그 나가봤기 때문에. 네, 나가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지금 보세요. 아까 김경진 의원 전 의원 말에 거의 동의하는데 뭐 분당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당 가능성 거의 없다. 다만 한 지붕 두 가족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친윤은 숫자는 많아도 힘을 쓰기가 힘든 전국이 될 것이다. 숫자는 많아도 힘을 쓰기는 어려운. 그렇죠. 탄핵이 돼버리면은 된 데다가 만일에 이번에 친윤도 그럼 분화가 될까요? 친윤에서도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찐박이니 찐찐박이니 이런 식으로 뭐 아주 극렬 충성파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지금 큰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친윤은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친윤의 대부분이 영남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다음에 뭐 당선은 될 수 있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나중에 여론조사 이야기하겠지만 PK, TK에서도 지금 대통령 탄핵에 관한 여론이 거의 상당하고 많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친윤이 지금 이런 그 대통령을 싸고 도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친윤은 역시
조금 힘을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정당은 대권 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권 유력한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사실 지금 며칠 사이에 많이 빠졌어요.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최근에 지지율 많이 하락했다는 그렇지만 그나마 그 좀 망한 집안에서도 그래도 먹고 살게 있는 사람은 좀 있듯이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게 대야 싸움 이런 데서 유리할 것이다. 지금 분당해봤자 저번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분당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어제 담화 이야기 잠깐 하면서 더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담화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요. 자, 계엄이 통치행위다. 탄핵 수사 끝까지 싸우겠다. 부정선거 확신해서 선관위 조사했다. 그리고 본인은 국회를 막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주장했어요. 어저께 29분이나 했어요. 우선 총평으로는 안 하는 게 더 좋았다. 안 하는 게 더 나았다. 그다음 하려면은 여러 가지 팩트 체크. 오늘 아침에 그 보수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 중에 사실과 틀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보도를 했어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신뢰를 거의 다 잃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그 담화를 했고 또 거기다가 저번 그 산문 사과한 적 있잖아요. 담화할 때. 그때도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번 어제 담화에서도 어떤 본인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어떤 그 탄핵 이게 법조인 누구라도 이 잘못된 절차에서 잘못된 그 비상계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자만 확정 편향식으로 내 주장은 옳다. 나를 제외한 단 사람 주장은 틀렸다. 이런 식의 나오니까 마치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그런 사태가 생긴 거 아닌가?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담화와 엇갈린 진술이요. 우리가 이제 국회에 출석한 당사자 군인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처음 국회 확보하고 인원 통제도 했고 구금시설 체포 지시도 있었고 명단도 있었다.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도 했다라는 지금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자, 윤 대통령의 어제 담화가 표결, 내일 표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미칠 거라고 보세요? 탄핵안 표결이에요. 표결이요. 탄핵안 표결에 역풍,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많이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찬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찬성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요. 양심표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양심표가 12표에서 20표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담화와 엇갈린 진술이 그 외에도 많아요. 지금 국회 투입한 인원 300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6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고 선관위 과천 정부 청사 대기 지시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의 주장과 또 군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들었던 군관계자의 진술과 너무 달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국민의힘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 어젯밤 긴급 윤리위원회가 개최됐잖아요. 윤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신지호 부총장, 김상훈 정책위 의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탈당 권유를 거쳐서 당시에 홍준표 당대표가 직권으로 제명 처리한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이런 국민의 큰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가? 현직 대통령 징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의원총회에서 또 재적 의원 3분의 2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또 당헌에 보면 당론 변경, 헌법 개정, 또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은 또 역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황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 끝나자마자 이야기한 거예요. 제명 아니면 출당시키는 윤리위원회 소집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출당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제명 출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 듣고 오셨지만 대통령에 대한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결정을 하면 국회의원의 경우는 의총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그러면은 선출직이니까 그거보다 더 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이니까 그걸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윤리위에서 지금 제명이나 탈당을 결정을 해도 의총에서 그것이 추인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후폭풍이 강하겠죠. 그래서 윤리위에서는 오히려 탈당 권고를 통해서 탈당 권고요. 탈당 권고를 하면은 탈당 권고해서 탈당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지 않으면 10일 후에 자동적으로 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 권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대통령이 이제 탈당할 때 과거 정부요 스스로 결단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걸 떠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도 보다시피 뭐 스스로 물러날 의사는 전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좀 전에 탈당 권유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일 지나면 뭐 제명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제명되거나 강제 탈당시킨 경우는 없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을 잃고 나서 아마 제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아까 김상현 평론가 말씀대로 3분의 2 이상의 의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까 우리 친윤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은 친윤들이 그래도 아직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제명을 하거나 강제 탈당을 시킬 만한 의결을 할 가능성은 3분의 2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 다수인데 그 의결을 할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친윤의 입장은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끝까지 가보자는 입장이거든요. 그 어떤 정당성을 좀 옹호하면서 비상계엄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이상 좀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그 질곡 속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제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면서 찬성 표결을 독려했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임합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인사 일정을 잡고 있는데 부장께서 중심을 잡고 야당의 그런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좀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이 헌법 개정할 수 있는 적기다. 권성동 원내대표 조금 전에 또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5선이잖아요. 맞습니다. 추경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친윤계 목소리가 더 강화되고 또 윤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취지 방향으로 혹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상징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노와 더불어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 국가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리고 우리들의 신변도 어쩌면은 다시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의원은 한때 멀륜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가장 앞장서서 전파하고 그다음에 설득하려는 입장을 취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대통령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도모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금 이게 생각해야 되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을 또 부결시켜서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외교, 안보에는요 아주 심각한 저는 위협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한 이틀 전부터 경제 주체들한테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해외 신평사들이 이 불확실성이 언제 끝나냐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문을 해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부총리가 신평사 대표들을 실제로 만났잖아요. 신용평가사를 말씀하시는 신용평가사를 만났는데 그게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이 막 오는 걸 보면 부총리에게도 그런 압박과 질문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를 재평가할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부총리가 만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약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약간 잠재우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닌가. 그런데 토요일 날이 지나서 만약에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신평사들은 다시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신용평가의 재평가 움직임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저는 뭐 그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전에 그 탄핵 표결 촉구한 거, 그거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 안 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논리로 안 해도 충분히 국민들이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의무를 알고 있는데 그걸 나서서 하니까 이게 지금 사태가 워낙 위중해서 그렇지 사실 이런 사태를 불러온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적 책임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국정의 탄핵과 특검으로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몰고 간 데 책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마치 지금 이렇게 나서서 탄핵을 촉구하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당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탄핵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본인은 당연히 아니라 그럴 거고 지금 탄핵이란 게 워낙 이제 여야당 거의 뭐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근데 굳이 나서 가지고 마치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 악마화하는 이런 담화를 지금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탄핵 관련 여론조사도 있어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은 11%, 5%포인트 떨어졌죠. 부정평가 85%를 기록했다는 갤럽 조사가 나왔고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부정평가가 비상계엄 사태가 가장 많았습니다. 49% 차지했습니다. 그리고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40%를 기록했고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식입니다. 지금 탄핵 찬성, 갤럽 조사 75% 나왔고요. 탄핵 반대가 21%입니다. 네, 그리고요.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고 보는 응답 물어봤습니다. 71% 내란이다. 23% 내란이 아니다라는 인식조사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올라온 갤럽 여론조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이라고 보는 응답자 71%에 달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 단어로 대드덕이다. 대통령은 이제 그 경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 신뢰를 전혀 갖지 못하고 권위를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토요일 날 탄핵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권위나 신뢰가 국민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답게 저는 그 물러서 주는 것이, 그리고 아니면 물러서지 못하겠다면 정말 그 사법적인 절차를 먼저 깨끗하게 받고 권위를 회복하는 절차를 먼저 우선시하겠다고 하고 다른 것들은 다 그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의미가 좀 하나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11%입니다. 네. 근데 탄핵 반대가 21%입니다. 예. 10% 차이가 나죠.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21%가 탄핵 반대하는 건 그렇지만 이거는 야당에도 잘못이 있다. 이 10%와 그렇다는 거죠. 그 10%에 속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잘못만이 아니라 당신 잘못도 있다.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은 요 차이를 왜 이렇게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정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표결 참석 여부 등 당 입장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표결 동참을 촉구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국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관건인데요. 오늘 여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여당이 내일 표결에 참여할지 또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지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조금 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표결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탄핵 표결도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내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위헌, 위법성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해질 예정이지만 친한계는 물론 친윤계에서도 이번엔 탄핵 소추안 가결을 막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탄핵 찬성을 공개 선언한 의원은 지금까지 7명으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이탈표 8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더 많은 만큼 이탈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해왔던 당 지도부 안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 담화 이후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까지 소집했습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 대표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느냐며 성급한 결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은 탄핵 소추안 통과를 위해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탄핵 표결이 다가올수록 여당을 겨냥한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선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고 질타하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건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아닌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시시각각 변하는 여당의 이탈표심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당 안에서 잇따라 탄핵 찬성 선언이 나오는 상황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담화 이후로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더 늘어날 거로 본다며 두 자릿수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탄핵 찬성표 하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마무리돼 표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엄군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입법부인 국회는 물론 사법부 무력화까지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YTN 김영수 기자,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현직 판사도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 네.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밝힌 내용이라고요? 네, 예.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예. 계엄이 선포된 뒤에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이 15명의 위치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포함이 됐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의 주장입니다. 이게 뭐 유명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호 청장의 이름을 알 텐데 생수에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언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앞서 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14명에 대한 명단을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합치면 15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김동현 판사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장이 나온 거고 다만 경찰 조서에는 이 이름이 포함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경찰 조서에는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조사받을 때는 빠져 있었다는 일단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조서에는 빠져 있었다고 하고 변호인이 따로 진술한 내용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판사 체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요. 그냥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비상계엄의 적법성,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그거 하고 뇌란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란죄 자체에서 살인 같은 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살인은요. 기술은 당연히 처벌받고요. 미수 처벌받고요. 살인 예비 음모까지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건 살인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체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감금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어떤 생각과 다른 판사가 다른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걸 체포해서 어떻게든 체포한다는 것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는 처벌은 뭐 그 처단이라는 용어가 포근에 써 있는데 뭐 감금이랄지 아니면 뭐 군사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해서 구금 완료될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자체는 뭐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도 또 탄핵 사유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러니까 뭐 전 대법관이긴 합니다만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왜 들어갔다고 보세요? 글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 명단이 나왔는지도 일단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 할 것 같고 방첩사령관한테 일단 그 명단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방첩사령관의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면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까지 밝혀내야 될 거고요. 그 명단을 어떤 의미로 작성을 했는지까지 뭐 지금 추정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판사 체포를 시도했다는 게 파급력이 대단한 사안일 텐데 왜 조지호 청장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얘기를 안 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모르겠는데 아마 경찰에서 김동현 판사를 아마 그 안에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조서에 넣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명단에서 김동현 판사를 아마 제외하고 경찰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안에 있는 뭐 물론 그 체포조 안에 있는 대상이 다들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현직 판사잖아요. 김동현 판사가.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유증교사와 관련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김동현 판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로 보여요. 뭐 계엄에 관계된 자랄지 아니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이걸 경찰 조사할 때는 얘기하지 않다가 영장 심사 단계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아한 측면이 좀 있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 측의 주장에서 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관련한 녹취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대통령 비하폰으로 6차례 통화해서 의원들 체포하라 지시한 사실 확인됐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조지오 경찰청장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 비화폰 대통령 경호처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국수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인멸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이 공권력 무시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압수영장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절차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께는 이 압수수색이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칙 그런데요. 예. 형사소송법에 보면 군 기밀이랄지 이제 안보상의 이유로 예. 이걸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이제 제일 그 관리자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까지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증거로 썼는데 임의제출 형식을 받으면 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받고 싶은 걸 다 받을 수 없고 임의제출로는 당사자 측에서 뭐 그 압수수색의 대상을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필요한 거 빼고 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가 기밀과 안보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내란죄랄지 여러 가지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경호처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이제 수사 진행에 있어서는 좀 난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국회 현안 질의의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비화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녹취는 안 되고 그리고 통화 내용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증거로서 충분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비화폰에도 좀 생소한 용어예요. 우리가 보통 보안폰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기밀할지 안보랄지 뭐 국정과 관련된 그런 비밀과 관련된 통화를 하려고 하면 이게 녹취가 되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경우에 있는데요. 따라서는 또 도청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경우 때는 북한이 또 도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화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보안 장치가 잘 된 그런 전화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 휴대폰에도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에 연결해준 서버가 있는데 이제 서버 안에는 그 내용이 다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연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랄지 이제 여러 가지 뭐 통화한 번호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수사속보는 김영수 기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지오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지금 영장실질심사 다 끝난 거죠? 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아마 다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조지오 경찰청장 같은 경우 이제 직접 영장 심사에 참석을 했고요. 다만 김봉식 서울청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뭐 이르면 오늘 중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조지오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밝히기로 지금 암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암 위기로 판정을 받아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도주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겠죠. 아마 이게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사람 조지오 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엄 3시간 전에 안가에서 만났다면서요? 예, 그 당시 얘기들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안전가옥에서 모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 조사에서 조지오 청장이 당초에는 이제 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진술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지오 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얘기를 뒤집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조지오 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대통령이 각각 한 장짜리 어떤 임무가 담긴 종이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오 청장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찢어버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걸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재명 대표의 무죄
줬다는 그 판사에 대한 내용도 이제 조지호 청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건 그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하나 더 있는 게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해라 라고 지시했다는 거. 이것도 비화폰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이 이렇게 뭐 심사를 앞두고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형량을 줄이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3번에 걸쳐서 이제 항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명을 했다. 그렇죠. 체포 대상에 대한 유치 추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가에서 계엄 선포 전 3시간 전에 만났는데 거기서 뭐 서울경찰청장까지 다 같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힌 뭐 어떤 장소에 대한 그런 것들,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다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아내하고 상의를 하다가 이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알지. 그다음에 뭐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듣지 않았다는 거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자기는 담을 넘어서 들어가도록 허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지시는 받았고 일부 이행을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에 이제 신빙성이 과연 있느냐 여부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이 조지호 청장의 어떤 말의 신빙성은 처음에 계엄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좀 신빙성이 없어요. 3시간 전에 안전감옥 가서 대통령 같이 얘기를 하고 지시사항이 담은 A4 용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내용을 숨겼을까? 그러면 지금 와서 영장 심사 단계 그리고 여러 가지가 밝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3번 항명했다 이런 거 얘기한 것은 이 항명했다는 그 내용 말고도 다른 것도 지시를 따른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바뀌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양심 고백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무조건 다 뭐 반성하지 않고 모든 걸 부인하고 나는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랄지 가담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이제 개전의 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량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지만 이게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만 관여한 일이 아니고 또 이 지시를 받은 밑에 서울경찰청장이 있고 또 경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집행한 경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본인이 아니다고 해서 이렇게 뭐 결론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게 다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차피 뭐 이걸 다 숨길 수 없으니까 이제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에서 저렇게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비상개업 당시 전후에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이요? 영장 청구했다고요? 검찰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2차례 소환해서 피의자 신분을 조사했고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까 그 조지호 청장 얘기할 때도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 명단을 불러준 게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에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했던 거고 군인 신분이라서 군사법원에서 아마 영장 심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와 선관위의 병력을 투입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인물들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가 있고 뭐 방첩사 수사단장이 했던 얘기로는 뭐 수방사에 있는 비원 벙커를 한번 점검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계엄군을 왜 보냈는지 포고령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선관위의 군대를 파견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준비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구 유튜버들의 음모론과 내용이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보수층에서 상당 많은 사람들은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더군다나 이제 구구 유튜브들은 아예 저걸 사실화 시킨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음모론이라는 것은 막 근거를 대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실은 믿지 않았던 사람도 들여다 보면 그럴 수 있네 하면서 이제 빠져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구구 유튜브들이 이제 음모론을 제기했고 아마 대통령도 뭐 담화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저기에 좀 상당히 좀 몰입이 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난 4.10 총선에서 본인은 대통령 본인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의료개혁과 관련된 담화를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여론이 완전히 지지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또 참모들도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와 뭐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것은 뭔가 북한과 관련된 거랄지 그래서 선거 부정선거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그것도 뭐 본인의 생각에는 이거 뭐 이렇게 확인된 건 아닌데 0.73%로 질 선거가 아니었다는 거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차이가 났어야 10% 이상 차이가 날 대통령 선거가 그것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방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여권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부정선거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바로 임박했던 총선에 대해서 패배를 하게 되니까 그게 마치 이제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부부에게 이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암살조 주장을 했어요. 뭐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서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여러 의혹들이 있으니까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막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나 봐요. 그 제보들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이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이게 과연 진짜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전에 또 이거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 자체에 그러면 근거가 뭐냐? 그런데 김어준 씨 얘기에 의하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사관 우방국? 우리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그래서 이제 어딘가는 밝히지 않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국군정보사령부에 있는 정보요원으로부터 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짜 뉴스인지. 근데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뭐 경악하고 충격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용이 모를 수 있어서 이게 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북한 군복의 차림에 있는 암살조가 한동훈 대표, 뭐 김어준,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체포해서 사살을 하고 나머지 김어준이랄지 조국 또 한 명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세 명은 이건 진보 쪽 인사들이거든요. 그 이 사람들은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 놓아준 이유가 북한이 좌파한테는 뭔가 뭐 인신을 베풀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뭐 북한에서 여당 대표니까 사살했다. 그리고 북한군 옷을 갖다가 은닉해놓고서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북한군의 소행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인을 사살해서 미국이 북한을 갖다 폭격하도록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황당무계한 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수사 과정에서랄지 뭐 여러 가지 확인이 돼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 내용이고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황금폰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지금 뭐 따로 이제 검찰에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황금폰을 찾았고 제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서 수사 과정에서 그 명태균 씨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뭐 민주당에 주거나 언론에 그랬습니다. 제출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게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의혹들이 있었고 그 휴대전화에 뭐 모든 게 많이 들어있을 거다라는 전망과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또 수사는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그것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한 배경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배경에 이 황금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
재의결이랄지, 그다음에 뭐 감사원제에 대한 탄핵소추,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의혹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황금폰에서 국민들이 알으면 정말로 경악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외부에 알려지면 정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뭐 추측과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또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 단지 추측이고 뭐 카드라 뉴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추후에 만약에 이제 황금폰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만약 황금폰 관련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뭐 수사기관이 이걸 또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구속됐잖아요. 또 영인이형 방첩사령관 이제 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지금 계엄에 있어서 우두머리 빼고는 최고 핵심 둘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되고 그 영장 청구했잖아요. 영인이형 방첩사령관은 영장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발부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 보고 볼 수 있고 지금 신비에 관해서는 경찰보다도 검찰의 수사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경찰은 이제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정도에 지금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참고인 조사 받고 단지 경찰 수뇌부에서만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양 기관이 경쟁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은 조금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 걸로 보이고 검찰은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뭔가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김용수 기자,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만 약한 눈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호남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저녁 중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운전 조심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눈비가 주로 내린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모레 또 한 차례 눈 예보가 있는데요. 이 추위 속에 얼어붙은 도로가 녹을 새가 없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 서울 등 곳곳에서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는데요. 이 서울과 대전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선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과 전주는 5도에 머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다음 주까지 눈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휴일까지 수도권과 동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